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다이나모DB의 사용 및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발표할 삼성전자의 김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삼성 클라우드를 이 다이나모DB를 사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나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글로벌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사용량,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꽤 규모 있는 그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모DB를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챌린지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같은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AWS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된 새로운 기능들이 그 기능들 중 일부는 저희가 가졌던 챌린지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AWS에서 함께 이제 고민했던 것들도 있고 지금은 새로운 기능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내용들 중에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욱 강화된 편리성과 기능으로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4년에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자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삼성 클라우드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 복원, 그리고 동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그 데이터들은 앱 데이터라든지 연락처, 메시지,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데이터들을 백업, 복원할 수 있고 그리고 삼성 계정을 연동해가지고 멀티 디바이스 간 동기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드라이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합하여 15GB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나모DB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드리면은 약 500개의 테이블에서 100만 단위, 수백만 단위의 스루풋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는 860TB 정도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860TB가 많은가 했을 때 다이나모DB가 노시컬 DB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키 정보라든지 메타 정보들만 이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60TB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꽤 규모 있는 데이터 사이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다이나모DB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용량이라든지 스루풋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모DB가 풀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운영상에서 특별한 이슈 없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2014년 말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던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카산드라를 DB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약 100대 이상의 카산드라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i2 8X 라지 타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i2 인스턴스 타입은 SSD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높은 성능의 I/O를 보여주는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 중에서 8X 라지라고 하면은 800GB SSD를 8개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용량도 크고 높은 I/O도 보유하기 때문에 고성능인데 단점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비용이라는 부분이겠죠. 또 저희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클러스터가 깨진다거나 고객의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서비스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시컬 DB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이나모DB뿐만 아니라 카우치베이스와 몽고DB도 함께 고려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의 니즈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다이나모DB여서 다이나모DB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을 정리를 했었고 그것을 다이나모DB가 어떻게 충족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장성입니다.
저희는 동시에 매우 많은 요청들이 처리 가능했어야 했고 테이블 사이즈 역시 100TB 이상의 테이블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구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스루풋을 프로비저닝 한다면은 그 사용 범위 안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제한 없는 커넥션 수를 매우 많더라도 사용 가능했고, 스토리지 사이즈는 무한대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용량을 설정해야 됐지만 스토리지 사이즈는 그 설정 같은 것도 없었고요. 성능 측면에서는 이 확장성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데이터 사이즈 규모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스케일이 되더라도 일관된 성능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나모DB에서는 스토리지의 리미테이션도 없고 지금 AWS의 분산 처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 사이즈가 매우 많더라도 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뢰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미 S3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S3 레벨로 어베일러빌리티라든지 듀러빌리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업과 복원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이나모DB 역시 S3와 비슷하게 서버 페일리어나 에이지 단위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폴트 톨러런스를 갖추고 있다고 스펙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로너스한 3 리플리카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었고요. 다이나모DB의 익스포트와 임포트를 기능을 활용하면은 정확하게 백업 앤 리스토어 기능은 아니지만 저희가 백업 복원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2018년 신규 기능으로 백업 앤 복원이 지금 추가되기도 했죠. 다음으로 보안입니다. 저희가 어떤 히파 규정에 맞는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인크립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DB 접근에 대한 관리도 잘 되었으면 했는데 앞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IAM 기능을 통해 가지고 액세스 컨트롤을 한다거나 아니면 KMS를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이나모DB가 저희 요구사항을 잘 충족하고 있었고 그러나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용 절감인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를 사용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저희는 인스턴스 타입을 교체하면서 비용을 좀 더 줄여보려고 했었는데요. i2-8x라지에서 c4-8x라지로 변경을 먼저 해봤었습니다. i2 인스턴스 타입이 SSD를 사용하고 매우 높은 IOPS를 보장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C4 타입은 SSD가 아니라 일반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IO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IOPS를 설정을 했어야 되죠. 그래도 C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더 적은 비용으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i2에서 C4 타입으로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타입만 교체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얻게 된 어떤 경험이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커졌을 때, 서비스의 규모가 매우 커졌을 때 인스턴스 타입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IO 성능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스토리지를 얼마만큼 가용한가, 그것이 더 중요해진 것 아닌가라는 어떤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이나모DB를 사용했을 때는 얼마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도 계산해 봐야겠죠.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량과 네트워크 밴드위스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이나모DB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무려 90%라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현실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90%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맥시멈한 어떤 효과를 계산했던 거였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 사용자 패턴, 요청이 들어오는 패턴을 보면은 하루 중에 피크 타임도 있을 거고 요청량이 적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크타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60에서 70% 정도까지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다이나모DB가 낼 수 있다고 하는 성능을 정말 보장하는가, 이것을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 툴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오픈소스인 YCSB를 사용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을 등록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테스트 결과가 선뜻 잘 이해는 되시지 않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40kg 정도의 스루풋을 산정했을 때와 80kg 정도의 스루풋을 산정했을 때, 그러니까 약 2배 정도로 스루풋을 증가시켰을 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TPS도 처리량도 2배로 증가해야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D 패턴을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다이나모DB가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사용했던 이 벤치마킹 툴의 설정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D 패턴을 제외하고는 GPN이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 설정이 있었는데 이 GPN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파퓰러한 아이템에 가중치를 두고 그쪽으로 요청이 되다 보니까 저희의 요청이 다이나모DB의 모든 파티션에 골고루 요청된 게 아니라 특정 파티션에만 요청이 들어갔던 겁니다. 다이나모DB가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파티션마다 스루풋이 전부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파티션에만 요청이 들어갈 경우에는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벤치마킹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디스트리뷰션 설정을 유니폼으로 변경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D 패턴과 같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에 앞서가지고 다이나모DB에 맞춘 설계를 하실 때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이나모DB에서 테이블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은 파티션 키와 솔트 키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이나모DB의 베스트 프랙티스 자료들이 인터넷에 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 설계를 하셔야지 효율성 높은 고성능의 다이나모DB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디자인 단계를 수행을 했고요.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레코드 타입 싱크를 하는 서버의 어떤 구조도인데 왼쪽 좌측에 있는 게 카산드라를 사용할 때 아키텍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다이나모DB로 변경한 아키텍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죠. 카산드라를 사용할 때 카산드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저락을 잡기 위한 맨캐시를 사용했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이나모DB에 대한 커넥션 부분만 수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싱크 API 서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커넥션 다이나모DB로 커넥션하게 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가 다이나모DB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변경하실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블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 테이블 디자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실 때 테이블 디자인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비저닝한 그 스루풋을 100% 높게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정 값을 프로비저닝 했는데 그 중에 50% 정도밖에 못 쓴다거나 그것이 바로 이 테이블 디자인에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펑션 테이블이라고 어떤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 테이블을 설계할 때는 유저 아이디와 서비스 아이디 그리고 특정한 값을 가지고 파티션 키를 설정을 했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유저 아이디가 특정 유저가 사용량이 많다 하더라도 서비스별로 분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이나모DB에서는 이 파티션 키와 솔트 키가
솔트키를 가지고 그 각각 파티션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키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하나의 파티션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용자 그리고 그 사용자나 서비스에 요청이 많이 몰렸을 때는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랜덤하게 잘 분산시켜 주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저 아이디나 서비스 아이디를 가지고 파티션 키를 잡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이거를 해싱을 해가지고 파티션 키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컨텐츠 테이블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펑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테이블 사이즈도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뭐 샤딩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컨텐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마다 테이블을 모두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퓰러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도 50TB 이상일 때는 그 저희가 스루풋을 더 높게 잡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이다.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컨텐츠다 할 때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리고 스루풋도 낮게 잡아가지고 거의 비용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어떤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컨텐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싱크 동작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타임을 솔트키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로컬 세컨드리 인덱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세컨드리 인덱스도 사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글로벌 세컨드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루풋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계를 마치고 나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동안 사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것을 말합니다. 저희의 사용자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중단한다 하면은 그것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장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 단위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 사용자 단위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방법은 스토리지 패스 DB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사용자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기 전이라면은 기존의 카산드라 DB로 완료됐다고 하면은 다이나모 DB로 패스를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용자의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특정 데이터가 적은 사용자는 정말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게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시켰고요.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 AWS 안에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이그레이션이기 때문에 한 사용자당 처리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걸린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의 매우 긴 기간이었지만 실제 사용자당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들어간 시간은 매우 길어야 시간 단위 1시간, 2시간 그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몇 초, 몇 분 단위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죠. 앞에서 이 파티션 키와 솔트 키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디스트리뷰션 설정이 파퓰러한 아이템에 쏠리게 돼 있을 때 스로틀링이 발생했다라고 한 거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그런 테스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는 재현될 가능성이 적긴 하는데 저희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한 사용자의 데이터가 전체가 모두 한 번에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파티션의 그 일부 파티션의 요청이 매우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한 파티션당 할당되는 스루풋을 늘려주기 위해서 프로비저닝된 스루풋을 증가시켜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챌린지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싶고 그런데 스루틀링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한 사용자당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한 번에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그 아이템 개수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스로틀링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 반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기간의 마이그레이션 그 기간은 크게 변함없이 예정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로틀링 이벤트가 90% 가량 줄어들게 되었고 저희가 산정해놨던 스루풋 역시 약 45%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가 80%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또 다른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는 방금 스루풋을 많이 올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옮기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할 때 산정해야 될 양보다 더 높은 스루풋을 프로비저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루풋이 올라가게 되면은 파티션이 나눠지게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스루풋을 2배로 올리게 된다면은 파티션도 그에 비례해 가지고 2개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스루풋을 다시 줄이게 되더라 하더라도 파티션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한정으로 스루풋을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파티션은 많아지게 되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다시 스루풋을 줄이게 됐을 때 한 파티션당 할당된 스루풋은 그 줄어든 만큼 비례해 가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요청이 가고 있어도 스루풋이 줄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마이그레이션 준비할 때 이 파티션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 정말 속도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스루풋을 많이 올렸었는데 현재 서비스를 하고 하면서도 이 부분이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때 마이그레이션 할 때 좀 영향이 아직까지도 조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티션을 가정하고 미리 유의하셔가지고 스루풋을 올리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백업입니다. 저희 원래는 임포트랑 익스포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하려고 했었는데 저희의 테이블 중에 약 40TB 이상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익스포트 임포트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AWS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해가지고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커스텀 툴을 만들었었습니다. EMR을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S3로 백업하는 그리고 나중에 필요시 복원하는 커스텀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동해야 되는 EMR이라든지 별도의 그 네트워크 비용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AWS에 건의를 드렸었고 현재 백업 복원 기능은 AWS의 신규 기능으로 추가되어서 여러분들께서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릴리즈 되기 전에 저희가 베타로 참여를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현재 저희가 적용되기도 했지만 대용량 아무리 큰 테이블이라 하더라도 증분 백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 안에 백업을 할 수 있고 복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7개월간의 평가 그리고 한 달간의 테스트 그리고 모델링 그리고 4개월간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완료했고 약 2년 이상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비용을 절감했던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다이나모DB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베네핏 저희가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를 매우 규모 있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 규모의 큰 이슈 없이 이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매우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 그리고 풀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이라든지 스루풋이라든지 테이블 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2년 이상 운영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얻었던 경험은 어떤 기술적인 선택에 있어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의 타입을 선정할 때 있어서 IOPS도 중요하지만 스토리지, 규모가 굉장히 커질 때는 스토리지의 성능도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비저닝 스루풋을 100%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테이블 설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스토리지 패스 DB를 활용을 했고 스파이키 워크로드를 그 핸들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최적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션이 늘어나고 스로틀링이 늘어났을 때 스로틀링은 줄어들 수 있지만 파티션이 줄어들지 못한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실 때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